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2024년 1월 17일에 라파엘 대천사께서 저에게 보내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계로부터 온 메시지라 보면 됩니다. 저 김도사에게 언어의 카르마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언어에도 카르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 말과 글, 그 언어에도 카르마가 있다는 이 카르마를 무조건 정화시키고 소멸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린 이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내부 카페 한책협에 그대로 텍스트로 올려두었습니다. 한책협은 글쓰기, 책쓰기, 그리고 의식 성장, 영적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카페예요. 공식 홈페이지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쓸 때 담기는 과정과 감정은 기록된다. 이것이 의식 화폐이니라. 마음의 단어가 무엇이더냐?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 또는 자신이 경멸하는 단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언어의 카르마인 것이다. 좋고 나쁨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어의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말하려는 것이다. 꺼내야 한다. 꺼내서 성화하고 버리고 재해석해야 한다. 더 이상 그 단어에 몰입하고 불편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언어, 즉 글과 말의 카르마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유난히 누군가의 책이나 글이 끌리고 또 깊은 아픔을 공감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음 안의 언어의 카르마가 그것을 보고 담아서 나오려 하는 것이다. 김도사가 1200명의 제자를 배출하고 300여 권 이상을 집필한 이유는 훈련이 맞겠다. 더 깊은 뜻은 언어와 글의 카르마를 짊어지고 있었느니라. 빠르게 책을 완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 또한 너희의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인도하였던 것이다. 너희가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고 때로는 따뜻해져 때로는 나누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에는 혼이 담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록이다. 6개에도 1000개에도 모두 기록된다. 그것을 완성하는 모든 과정과 감정이 기록된다. 이것이 화폐가 되느니라. 너의 화폐가 너의 전생과 전전생 그리고 너의 DNA로 연결된 모두를 구하리라. 이렇게 라파엘 대천사께서 저 김도사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주의적 맹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듣고 믿고자 하는 것만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주의적 맹시에 빠져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어둠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제가 라파엘 대천사께서 언어의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도 있는데 꼭 여러분들 가입을 하셔서 다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나는 IQ 89 언어장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랐고 학교 성적은 늘 꼴찌였다. 전문대를 졸업 후 서울에서 작가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적도 있다. 하지만 나는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고시원에서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막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글을 썼다. 아무리 열심히 써도 책을 쓰는 방법을 모르니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이 많았다. 내가 쓴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면 출판사들은 형식적으로 자기들과 맞지 않다는 답신을 주었다. 대부분 메일을 읽고서 씹었다. 당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원고를 투고한 것 같다. 그만큼 작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된 책이 서점에 나와 있는 상상을 하니 열정이 터질 것 같았다. 아무리 출판사에 투고해도 내 원고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서울에서 고시원 생활을 하며 글을 쓴 지 3년 가까이 되었을 때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든 나머지 다 청산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상리로 내려갔다. 그런데 내려가니 더 절망적이었다. 집에 도착해보니 큼큼한 거실에 아버지는 술에 취해 계셨다. 당시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달성공단에 있는 가톨릭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 음울하고 우중충한 분위기가 너무 힘들게 했다. 나는 그때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다. 집 근처에 있는 저수지로 향했다. 낚시꾼 몇 명이 낚시를 하고 있었고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을 쳐다봤다. 나는 이제 뭐 해야 하나? 아버지 말대로 근처 달성공단에 있는 공장에 가서 공장 생활을 해야 하나? 내가 뭘 할 수 있지? 누가 내게 딱 몇 년만 생활비를 대준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다. 그때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스펙도 없고 뭐 하나 특출한 게 없는데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다 일이 터졌다. 며칠 후 저녁에 아버지께서 술에 취한 채 거실에서 화를 내시면서 공부를 시켜놓았으면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일이라도 해야지라고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분노가 마치 화산처럼 폭발하고 말았다. 그때 내가 아버지께 했던 말이 생각이 난다. 아버지도 농사를 지으시니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바로 혹식이 열립니까? 제가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제가 언제 시를 썼고 글을 썼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화가 난 나머지 아버지께 되돌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머니를 뵙고는 7만 원 가량 들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 다시 한 번 더 목숨 걸고 해보기로 한 것이다.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나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300권의 책을 썼다. 나는 글을 쓰면서, 책을 쓰면서 많은 변화를 체험했다. 내 생각을 쓰고 내 경험을 담고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지혜와 깨달음을 썼다. 당시 나는 크게 성공한 것도 작은 성공조차 하지 못한 실패자와 같은 청춘이었다. 그럼에도 글을 쓰면서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특정 단어를 쓰면서 마음이 행복했고, 불편한 단어를 끄집어내면서 불편함을 털어버릴 수 있었다. 과거에 나는 내 나이 28살 때 아버지께서 농약 그라목손을 드시고 자살한 것에 대해 수치스러워했다. 어머니와 두 누나도 마찬가지였다. 오랫동안 아버지의 죽음이 나의 마음 안에서 어둠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책에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순간 어머니와 두 누나가 책을 읽고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무시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죽음을 수치스러워한다면 아버지의 인생 자체를 수치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나를 편안하게 안정되게 만들어 주었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한 내용은 나의 잦은 에세이 더 세븐 시크릿에 담겨있다. 나는 글을 쓰면서 깨달았다.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의 죽음이 원고에 담기는 순간 많은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 속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 슬픔, 고통, 그리움이 함께 담겼다는 것을, 마치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을 내 책이 대신해서 짊어지는 것 같았다. 책이 출간된 후 나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책 쓰기 수업과 특강을 할 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나의 스토리를 통해 위로를 받았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나에게 있어 책을 쓰는 과정은 마치 불순물이 섞여있는 쇠를 용광로에 넣어 정화시켜 더 단단하고 강한 강철을 만드는 것과 같았다. 나는 책을 쓰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오히려 콤플렉스를 내 인생을 성장시켜주는 무기로 승화시켰다. 책 쓰기는 삶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지금까지 나는 300권의 책을 썼고 1200명의 사람들을 작가가 되도록 가르쳤다. 지난 1월 17일 라파엘 대천사께서는 나에게 책을 쓰는 일은 천계에서 쓸 의식화폐를 저축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책을 쓸 때 담기는 과정과 감정이 아카식 레코드에 기록되고 이것이 의식화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300권을 쓰게 된 것은 사람들이 언어와 그릭 카르마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설명도 해주셨다. 그러고 보면 나에게 책쓰기 교육을 받은 평범한 1200명의 사람들이 책을 썼는데 그 과정에서 의식 변화를 경험했다. 책이 나오기도 전에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고, 그러자 꿈이 생기고 더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났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각자가 갖고 있는 언어, 즉 글과 말의 카르마를 정화, 해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한책임을 설립한 후 최고의 자기개발은 책을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 언어와 글의 카르마가 해소되어야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단어, 싫어하는 단어, 경멸하는 단어가 있다. 이것이 언어의 카르마이다. 다음은 라파엘 대천사가 나에게 보내준 언어 카르마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일부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 또는 자신이 경멸하는 단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언어의 카르마인 것이다. 좋고 나쁨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어의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말하려는 것이다. 꺼내야 한다. 아웃풋을 해라는 이야기예요. 꺼내서 승화하고 버리고 재해석해야 한다. 다르게 해석을 해라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그 단어에 몰입하고 불편해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언어, 즉 글과 말의 카르마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유난히 누군가의 책이나 글이 끌리고 또 깊은 아픔을 공감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음 안의 언어의 카르마가 그것을 보고 담아서 나오려 하는 것이다. 천계에서는 이미 의식화폐가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머지않아 진행되는 지구 리셋 후 새로 열리는 4차원 세계에서도 의식화폐가 사용된다. 책에다 담는 지혜와 깨달음이 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식화폐라고 보면 된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서 이제 얻게 되는 그 지혜와 깨달음이 이제 의식화폐라고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 어렵지 않죠. 내가 그동안 작가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수많은 자사를 떠올리면서도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와 보통 사람들을 작가로 만드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던 이유에 대해 이제 라파엘 대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 김도사가 1200명의 제자를 배출하고 300여 권의 이상을 책을 집필한 이유는 훈련이 맞겠다. 더 깊은 뜻은 언어와 글의 카르마를 짊어지고 있었느니라. 빠르게 책을 완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 또한 너희의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인도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수많은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언어와 글의 카르마를 해소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곧 있을 지구 멸망 때 조금이라도 더 차원 상승할 수 있도록 돕고 천계에 갔을 때 쓸 수 있는 의식화폐를 저축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다. 곧 지구는 그 기동을 시작할 것이다. 그때 차원 상승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에는 언어와 글의 카르마 정화와 해소도 포함되어 있다. 의식이 깨어난 자, 신성을 회복한 자 가운데 언어의 카르마를 해소한 자는 쉽게 하늘로 들려질 것이다. 지구가 리셋되고 고차원 세계가 열리면 합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승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난 1월 17일 라파엘 대천사께서 저에게 의식화폐와 언어의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 읽어드렸고, 그리고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차원 상승, 영적 성장에 도움되는 책 한 권이 이번에 출판이 되어서 지금 예약 판매 중입니다. 이 책이에요. 천국의 문입니다. 이 책 여러분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 책은 고차원 영역이 있는 분이, 엄청난 분이 쓰신 책입니다. 저는 뭐 그분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 있거든요. 꼭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저 김도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거나 영적 성장과 차원 상승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 카페 한책에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 만든 5주 영적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계에서 저에게 개설을 하라고 해서 만든 과정이다라는 걸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꼭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차원 상승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